안녕하세요. 운동을 만나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지를 이용한 상체 운동으로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체 운동은 프레스 동작과 로우 동작으로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 등 운동이 있습니다. 가슴 운동과 어깨 운동, 등 운동 시 주관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보완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체 운동이 있지만 자신의 구조적 체형과 기능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절의 외반 변형과 내반 변형인 외반주와 내반주 체형으로 상체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주관절이라도 기능적인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반주 체형인 경우는 외반 변형으로 상체의 정렬 시 주관절의 외반위가 증가된 상태를 보상하고자 요거를 회내시키면서 상완골의 내회전이 동반하고 경관절의 전방 견인과 구분 등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동반한 체형 변형의 경우와 주관절의 외반 변형과 평평 등 라운드 숄더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반 변형은 경관절의 전방 견인과 회전근개인 견갑하근이 단축된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관절의 기능적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반주 체형인 경우는 내반 변형으로 상지의 정렬 시 외반위가 감소된 상태로 상지의 과도한 내회전을 보상하고자 요거를 회외시키면서 상완골의 외회전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내반 변형으로 회전근개인 극하근, 소원근이 단축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관절의 기능적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외반 변형이나 내반 변형이라도 똑같은 패턴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정확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주관절의 외반위가 증가되어 있어도 상완골의 내회전과 견갑하근의 단축 상태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외반위의 증가는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손목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보상 변형으로 손목 관절의 비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반위 증가로 요골의 회내와 상완골의 내회전으로 주관절의 체간에서 벌어진 상지의 정렬과 외반위 증가로 요골이 회내되어 있지만 상완골의 내회전 없이 주관절의 체간에서 붙은 상태로 정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회전근개의 단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누워서 주관절을 수직으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체간에 붙이고 옆으로 외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외회전 가동 범위가 수직에서 약 60도 이상 나오는지 제한된 범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견갑하근의 단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수직에서 90도 가까이 나온다면 극하근, 소원근의 단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흉근, 대원근, 광배근의 단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누워서 상지를 쭉 편 상태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머리 위로 내려봅니다. 이때 수평에서 약 170도 이상 나오는지 제한된 범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소흉근, 대원근, 광배근의 단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흉근 단축 시 흉골이 솟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흉근의 단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누워서 상지를 쭉 편 상태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체간에서 약 145도 옆으로 벌려봅니다. 이때 수직에서 90도 이상 나오는지 제한된 범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대흉근의 단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절의 외반 변형과 내반 변형은 경관절을 조절하는 근골격계의 기능적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체 운동인 가슴 운동으로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체형에 따라 그립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립 방법은 서머라운드 그립, 썸니스 그립, 불독 그립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외반주, 내반주 체형이라도 구조적, 기능적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립 방법을 달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머라운드 그립은 가장 일반적인 그립 방법으로 구조적, 기능적 가동 범위가 노멀한 상태일 때 적합합니다. 주관절의 정상 범위 외반위와 경관절의 기능적 가동 범위가 노멀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반위가 증가된 외반주 체형은 외반위가 증가된 상태를 보상하고자 요거를 회내시키려고 하면서 상완골의 내회전이 동반하고 주관절이 체간에서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절이 체간에서 벌어진 상태로 서머라운드 그립 시 가동 범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간으로 모으게 되면 손목의 부담과 내측부 전완부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반위가 증가된 각도만큼 요거의 회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완근의 과수축과 손목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운동 시 손목 통증과 팔꿈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반위가 증가되어 있는 체형은 그립을 넓게 잡는 것보다 조금 좁게 잡는 것이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목의 충분한 안정성과 가동성이 있다면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썸니스 그립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썸니스 그립 시 외반위가 증가된 주관절이 요골의 회내가 제한되면서 상완골의 뇌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한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중량 운동 시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반위가 과도하게 30도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목의 안정성과 가동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견관절 가동 범위와 안정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벤치프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굳이 해야겠다면 그립을 블록 그립 방법으로 그립을 좋게 잡고 해볼 수 있으며 좌우 주관절의 외반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 불안정한 동작이 반복된다면 불균형을 더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 외반위 차이가 심한 경우 좌우 그립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만 견관절 가동 범위와 안정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반위가 감소된 내반 변형의 내반주 체형은 외반위가 감소된 상태로 상체 정렬 시 과도한 뇌회전을 보상하고자 요거를 회회시키려고 하면서 상완골의 외회전이 동반하고 주관절의 체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반 변형이 과도하지 않더라도 정상 외반위보다 감소되어 있다면 서머라운드 그립 시 요골의 회내와 상완골의 뇌회전이 동반되면서 견관절의 충돌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운동 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썸니스 그립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깨의 충돌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썸니스 그립으로 잡게 되면 요골의 회외와 상완골의 자연스러운 외회전으로 주관절의 체간에 가까워지면서 안정적인 가동 범위로 프레스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관절의 외반위와 외반위가 증가된 외반주와 외반위가 감소된 내반주의 경우 상지를 조절하는 근골격기 기능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뿐 아니라 기능적 차이가 기능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깨 운동과 등 운동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동작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